안녕하세요. 스토리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준비하는데 힘을 얻는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오래된 반지하 방. 습기가 찬 공기 속에 라면 끓는 소리가 바글바글 끓는다. 내 이름은 서윤 34. 직업은 사회복지사야. 사람들한테는 늘 착하고 성실하다는 소리 듣는데 사실 내 인생은 늘 빠듯했어.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 친구들이 새 집 장만했다는 말 들을 땐 그냥 웃고 넘기지만 속으론 늘 부러웠지.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적금 들었어. 나한테 그건 자존심 같은 거였거든. 언젠간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겠다는 게 유일한 꿈이었으니까. 방 안은 좁고 창문 밖으론 오토바이 배달 소리와 빗방울이 섞여 들린다. 라면 그릇을 들며 서윤이 속삭인다. 이 집 말고 다음엔 햇빛 드는 집에서 밥 먹을 거야. 복지관 사무실. 서윤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컴퓨터 알림음을 듣는다. 급여 입금 완료. 월급날이 제일 허무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돈들이 줄줄이 떠오르거든. 월세, 공과금, 교통비, 엄마 병원비 조금. 남는 건 커피 한 잔 값. 근데 그마저도 통장에 넣어도 언젠간 이 돈이 나를 다른 세상으로 옮겨줄 거라 믿으니까. 같은 부서 선배가 말한다. 서윤 씨, 요즘 부동산 좀 알아봐. 전세값 또 오른대. 서윤은 억지로 웃는다. 이제는 알아보는 것도 무서워요. 집값이 아니라 현실이요. 퇴근 후 지하철역 앞 붕어빵 트럭. 남편 민호가 붕어빵을 반으로 갈라내민다. 우리 내년엔 꼭 내 집 가지자. 월세 인생은 이제 그만. 민호는 나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야. 중소기업 엔지니어로 10년째 다니는데 대출이니 세금이니 꼼꼼히 따지는 스타일이지. 나는 그저 평범한 집 한 칸이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민호는 엑셀로 대출 계산표를 만들어 왔더라.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 이 사람이라면 진짜 함께 해낼 수 있겠다. 서윤은 손에 붕어빵을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본다. 겨울 하늘이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사이 서윤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시어머니, 요즘 전셋값 많이 오른다며? 괜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친정 근처로 가지 그랬어.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찝찝했어. 그 친정 근처라는 말 속에 우리 아들 곁은 내가 챙기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졌거든. 아니요 어머니, 저희 힘 닿는 데까진 해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가슴이 답답했어. 나는 왜 매번 허락받는 느낌일까? 토요일 오전 중개사무소 앞. 유리창엔 금매. 대출 오케이, 입주 즉시 가능이라는 종이들이 빽빽하다. 민호가 내 통장을 꺼내 들었어. 이게 우리가 모은 전부야. 그래도 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매물 몇 군데 돌며 중개사가 말하길 요즘 이 정도면 진짜 기회예요. 그렇게 본 집이 바로 남양주의 신축 아파트였어. 햇살이 잘 들고 베란다에서 산이 보여. 그 순간 딱 느낌이 왔어. 이게 내 집이다. 은행 창구 서류 더미 위로 펜이 놓인다. 민호는 보증인, 서윤은 계약자. 직원이 말한다. 김서윤님 단독 명의로 진행됩니다. 순간 펜을 쥔 손이 떨렸다. 도장을 찍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 드디어 내 이름이 세상 어딘가에 남는구나. 세상에 빚졌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어. 은행 문을 나서며 민호가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지. 이건 내 인생의 첫 증거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드디어 해냈어요. 친구들과 친정엄마는 축하 이모티콘으로 도배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눈에 띄었다. 명의는 누구로 했어? 그 순간 단톡방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장난스럽게 서윤 명의요라고 답했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식었다. 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느낌이었거든. 그땐 몰랐지. 그 한 문장이 우리 관계의 균열이 될 줄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이었어.
우리는 아직 입주 전이라 도봉구 반지하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시댁으로 갔지. 시댁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TV 소리, 전 냄새, 사람들 말 섞이는 소리. 거실에는 이미 삼촌, 고모들까지 다 모여 있었어. 왔냐, 왔어? 시어머니가 일어나면서도 눈은 내 얼굴보다 민호한테 먼저 가더라. 근데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벌어진 일이 조금 기묘했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입을 열더니 이러는 거야. 우리 민호가 드디어 집을 샀어. 요즘 세상에 집을 다 사네, 우리 아들이. 순간 모두의 시선이 민호한테 꽂혔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도 스쳐갔지. 어휴, 대단하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역시 아들 잘 키워놨네, 형님. 나는 그냥 웃으면서 둘이 같이 산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살짝 내 말을 가로막더라. 아니, 뭐 둘이 같이 했어도 집은 결국 우리 민호 집이지. 그 말에 친척들 웃음이 터졌어. 그 웃음 사이에서 나는 나만 빼고 벌어지는 축하 파티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어. 그날 처음이었어. 아, 이 사람한텐 내가 그냥 아들 옆에 붙어있는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명절 끝나고 며칠 뒤에 친정에 갔어. 서울 상계동 오래된 다세대. 계단에 김치 냄새랑 약간의 하수구 냄새가 섞여 있지. 엄마는 늘 그렇듯 작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고 나는 식탁에 턱을 괴고 앉아 멍하니 있었어. 왜 이렇게 멍해? 시댁에서 뭐 있었어? 엄마가 눈치를 채고 묻더라. 나는 대충 명절 때 있었던 얘기를 해줬어. 민호가 집 산 걸 본인 공으로만 돌리는 듯 했던 말들, 단톡방에서 명예 물어본 일 그런 것들. 엄마가 국자를 잠깐 멈추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 그래도 너 명의는 공동으로 하지 그랬냐? 그냥 겉으로는 반반인 게 서로 편하긴 하거든. 엄마 대출도 내 이름으로밖에 안 나와. 민호는 카드론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어서. 공동으로 하면 이자 더 올라간대. 그래도 시댁에서 뭐라 할 만하네, 솔직히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 엄마한테까지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뭔가 큰 이기적인 선택을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사실 나는 나 살려고 한 선택이었거든. 누굴 배제하려는 마음은 진짜 일도 없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숫자보다 체면을 먼저 보더라. 드디어 입주날. 남양주 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시멘트 냄새, 새 가구 냄새, 페인트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가 박스에 앉아 헐떡이면서 웃더라. 야, 진짜 우리 집이네. 엘리베이터도 새 거 냄새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햇빛이 거실 바닥에 쫙 깔려 있었어. 도봉구 반지하에서 보던 눅눅한 그림자 대신 맑은 빛이 방 안을 채우는 거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 우리 진짜 해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 현관에 박스들 쌓아놓고 정리하고 있는데 민호가 갑자기 말하더라. 아, 엄마가 조금 이따 들른대. 나는 그래, 첫 집이니까 한 번쯤 보고 싶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때까진 1시간쯤 됐을까?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같이 서 있었어.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면서 슬쩍 집안을 훑어보더니 말하더라. 여기가 그 집이야? 말투가 기대보다는 확인하는 느낌이었달까? 나는 웃으면서 네, 아직 정리 전이라 어수선해요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오, 좋네 좋네. 요즘 집 같네. 하면서 둘러보셨어. 근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평은 이거였어. 생각보다 작네. 그 말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내 마음도 같이 쿵 내려앉았고 시어머니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현관 쪽으로 돌아가 신발장을 열어보더라. 어휴, 신발장은 또 왜 이렇게 좁아? 그러면서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어. 분홍색 슬리퍼 한 켤레. 이건 내 거다. 나올 때 신을 거니까 여기 넣어둬. 나는 순간 멈칫했어. 분명 별것도 아닌 행동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그 슬리퍼가 영구 입주 신청서처럼 느껴졌어. 어머니, 여기 공간이 좁아서 저희 것만 넣어놨거든요. 오실 때마다 가져오셔도 돼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 눈썹이 딱 올라가더라. 아니, 아들 집에 내 슬리퍼 하나 못 넣어? 여기도 우리 집이지 뭐.
그 말에 더는 뭐라 할 수가 없었어. 민호는 옆에서 눈치만 보다가 억지 웃음을 흘렸고 그날 이후로 현관문을 열 때마다 그 분홍색 슬리퍼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 이 집이 정말 우리 둘의 집이 맞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지. 시어머니 부부가 돌아간 뒤 해가 거의 질 때쯤이었어. 거실엔 박스들이 아직 산처럼 쌓여 있었고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 민호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 오늘 엄마 말 좀 신경 쓰였어? 나는 일부러 가볍게 대답했어. 에이, 뭐 원래 어른들은 다 저런 거 아니야? 슬리퍼야 뭐 하나쯤 두고 가실 수도 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설거지하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 그걸 민호도 눈치챘는지 한숨을 쉬더라.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그래.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거칠어. 근데 민호야. 아까 우리 민호 집이라고만 하시길래 내가 둘이 같이 산 거예요 했잖아. 그때 왜 어머님이 내 말 막았는지 좀 그랬어. 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러더라. 엄마 세대는 아들집, 아들명예 이런 거에 좀 집착하긴 해. 그냥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알았지? 그 말에 나는 더 서운해졌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내 감정을 대충 덮어두자는 말처럼 들렸거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민호는 진짜 내 편일까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아무도 안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입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 토요일 오전 간만에 느긋하게 늦잠 좀 자보려고 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라. 띵동 띵동 띵동. 민호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누구야 하는데 영상 인터폰에 비친 얼굴은 시어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씩씩하게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너희 집에도 좀 들렀지. 나는 속으로 여기가 버스 환승센터인가 싶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장바구니를 받았어. 안에는 김치, 반찬, 과일이 잔뜩 들어있었어. 고맙긴 했지. 진짜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어휴,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이래서 내가 말랐구나. 그러더니 김치를 옮기고 반찬을 여기저기 재배치하시는 거야. 세탁기는 어디 있어? 저기 다용도실에. 수건은 어디 놨어? 이건 수건이 아니라 걸레네. 다 버려. 그날 오전 내내 우리 집은 시어머니 스타일로 재정렬됐어. 소파 위치, 커튼 길이, 베개 각도까지. 민호는 처음엔 엄마 그냥 둬. 우리 스타일도 있어. 하다가 나랑 엄마 사이에 낀 게 불편했는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남은 건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하나둘 바뀌어 가는 거였다. 집이란 게 내 취향과 내 시간이 쌓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누군가의 손길이 더 많이 남는 곳이 되더라. 내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근처에 와서 방문은 점점 자주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됐어. 어느 평일 저녁이었어. 복지관에서 야근하고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어. 민호야 나와. 부엌에서 들려온 건 민호 목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 왔냐? 오늘 반찬 좀 해놨어. 테이블에는 잡채, 멸치볶음, 미역국까지 한 상이 차려져 있었어. 냄새만큼은 참 따뜻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지. 저 야근이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너 힘들까봐 와서 좀 치워놓은 건데 뭐가 그렇게 예민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아, 이게 그거구나. 우리 아들 집이라는 말 뒤에 너는 원래 여기 주인이 아니야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 민호는 옆에서 난처한 웃음을 지으면서 에이 서윤아. 엄마가 도와주려고 온 건데 고맙다고 해도 모자라지. 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디선가 툭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았어. 뭐가 하나 부러진 느낌. 그날 밤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욕실 수건 거리에 새 수건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어.
시어머니가 가져온 수건. 내 취향의 색도 아니고 내가 고른 것도 아닌데. 그 수건이 이 집의 기준이 되어버릴 것 같은 이상한 두려움이 들었어. 그리고 그 두려움 끝에는 곧 터질 것 같은 싸움이 숨쉬고 있는 걸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민호가 말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어. 엄마가 전화 좀 해달래. 요즘 내가 너무 딱딱하대.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지. 벨이 3번 울리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 서윤아,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 말투가 이상했어. 마치 이미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묻는 느낌. 아니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도 바쁘고 해서요. 그래도 새로 산 집인데 주말마다 얼굴 좀 보여야지. 내가 너무 선을 그으니까 내가 뭐라도 한 줄 알잖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흔들렸어. 선을 그은 건 저 아니에요. 순간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어. 그리고 곧 한숨 섞인 말이 들렸지. 아휴,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한마디만 하면 꼭 삐딱하게 받아들인다니까.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전화를 끊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 그냥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면 될 텐데 왜 꼭 내 탓으로 끝나야 할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 근처로 점심을 오자고 하셨어. 식당은 김치찌개 집이었고 테이블엔 유난히 조용한 공기가 깔려 있었어. 서윤아. 네. 내가 그날 그렇게 말해서 상처 줬다면 미안한데. 네. 근데 있잖아. 내가 좀 욕심이 앞선 것 같긴 해. 결혼한 여자라면 다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예의지. 욕심이 앞섰다. 그 한 단어가 머리를 쾅 때렸어. 나는 대출받고 통장 잔고 쥐어짜서 겨우 계약금 맞췄는데 그걸 욕심이라고 부르다니. 어머니, 저희가 같이 의논했어요. 민호랑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집이라는 건 가족 거잖아. 내 혼자만 이름 올린 건 솔직히 보기 안 좋잖아. 그때 식당 안에 들려오는 밥솥 뚜껑 닫히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 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나는 밥을 한 숟가락도 삼키지 못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호한테 말했어. 오늘 어머니 만났어. 욕심이래 내가. 민호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러더라. 엄마가 그런 뜻은 아니실 거야. 그냥 세대 차이야. 세대 차이? 그럼 나는 무슨 세대야? 예의 없는 세대? 민호는 난처하게 웃으면서 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손길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어. 그냥 엄마 입장도 이해 좀 해줘. 그럼 내 입장은?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피했어.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 부부 사이에 중간자라는 건 없다는 걸. 결국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으면 다른 한쪽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더라.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변했어. 저녁에 같이 밥을 먹어도 말이 거의 없었지. 식탁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 민호는 TV만 봤고 나는 설거지만 했어. 설거지하는 내 손끝에서 물소리만 길게 흘렀지. 가끔 민호가 말을 걸어도 나는 짧게 대답했어. 응, 몰라. 알아서 해. 그러다 하루는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했어.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럼 뭐라도 바꿔야지. 바꾸긴 뭘 바꿔. 적어도 내 감정을 무시하진 말아야지. 그 말에 민호가 한숨을 쉬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데? 나는 대답 대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가 우리 사이에 생긴 선 같았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마음은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지. 그 다음 주 복지관에서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하러 갔어. 아이들이 우리 집 자랑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지.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하더라. 저희 집은 엄마가 꾸몄어요. 커튼도 엄마가 고르고요. 그 말에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는데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게 괜히 쓰라렸어. 나도 내 집을 꾸미고 싶었는데. 내 커튼, 내 색깔, 내 취향으로. 근데 이젠 뭘 바꿔도 누가 와서 뭐라 하겠지. 그 생각부터 들어. 수업 끝나고 나와서 운동장 벤치에 앉았는데 하늘은 멀쩡히 맑은데 내 머릿속은 잿빛이었어.
그날 저녁 결국 친정으로 갔어. 엄마는 이미 내 얼굴만 봐도 다 알았지. 또 시댁이야? 응. 엄마는 조용히 김을 굽고 따뜻한 밥을 차려줬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이름으로 집 샀다는데 뭐가 문제야? 엄마, 나 진짜 욕심 부린 걸까? 욕심? 아니야. 그건 살아보겠다는 거야. 살고 싶어서 한 거면 욕심이 아니라 용기지. 엄마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김 조각을 내 밥 위에 올려줬어. 그 따뜻한 김 냄새에 눈물이 핑 돌더라.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맞다고 해주는 한마디더라. 그날 밤 도봉산 아래 길을 걸었어.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는데 내 안은 하나도 안 반짝였지.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집을 샀다고 해서 왜 이렇게 미움받는 걸까? 단지 이름 한 줄 다를 뿐인데 사람 마음은 이렇게 갈라지나. 집에 돌아오니까 민호는 이미 자고 있었어. 침대 옆에 걸린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는데 그 커튼조차 시어머니가 달아준 거였어. 나는 그 커튼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집이라는 게 사람 마음 하나로도 이렇게 낯설어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 그 싸움 이후로 며칠이 또 흘렀어. 집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민호랑 나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살았지. 밥 먹어. 응. 나 먼저 잔다. 그래.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 우리 이사 갈까? 민호가 TV를 끄더니 나를 빤히 보더라. 이사? 지금? 응. 그냥 여기 너무 숨막혀.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 솔직히 집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어. 이 집에서 벌어진 말들과 표정들이 자꾸 나를 찌르고 있어서 그랬지. 민호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이러더라. 그렇게 힘들어? 그 질문에 별것도 아닌 말 같은데 갑자기 눈물이 훅 쏟아졌어. 나 되게 힘들어. 집 산 날 이후로 한 번도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아. 집이야 겨우 샀는데 왜 나는 더 불행해진 느낌이냐고. 민호는 나를 한참 보다가 그제야 조금 진지한 얼굴이 됐어. 미안하다. 난 집을 산 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버거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그날 처음이었어. 내 감정을 정면으로 물어봐주는 질문을 들은 게 그렇게 힘들어? 그 한마디가 꽉 막힌 가슴 사이로 겨우 수만 번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거실 불을 꺼놓고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 단지 안가로등이 노랗게 번지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예전 생각이 났어. 사실 내가 집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건 다 이유가 있어.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라는 말을 제대로 못 써봤거든. 초등학교 때였어. 당시 살던 빌라는 지금 내가 근무하는 복지관에서 멀지 않았지. 좁은 골목, 낮은 건물들, 계단에 김치 국물 말라붙어 있는 그런 곳. 어느 겨울날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랑 집주인이 문 앞에서 싸우고 있었어. 이번 달까지만 봐줬잖아요. 전세금 올려달라니까.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정이 좀 안 되면 그냥 빼요. 요새 방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안 되면 그냥 빼요. 그날 밤 엄마가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상자들을 꺼내 짐을 미리 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집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던 게 누군가의 기분, 누군가의 사정, 누군가의 돈에 따라 우리 사는 곳이 항상 흔들렸으니까. 그 다음 주 쉬는 날에 친정에 갔어. 엄마는 요양보호사 일 마치고 막 들어온 참이었지. 패딩을 벗는데 팔꿈치가 다 트고 갈라져 있더라. 엄마, 이거 크림 좀 발라. 아유,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는데 그 손톱 사이로 세제 냄새,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어. 너 그때 기억나냐? 초등학교 다닐 때 집주인이 우리 내쫓으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엄마 울기도 했잖아. 그때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짐했는지 알아? 우리 딸은 집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해야지.
근데 결국 내가 더 고생하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목이 꽉 막혔어. 나 그래서 집 산 거야, 엄마. 불안하기 싫어서. 누가 빼라 그러면 빼야 하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고 싶어서.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 그래. 그럼 잘한 거야. 누가 뭐래도 넌 잘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에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 나는 욕심이 아니라 엄마를 닮아서 집을 원했던 거구나. 그걸 인정하니까 이상하게 시어머니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 며칠 뒤였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 서윤아, 나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서. 사실 안 가고 싶었어. 아직 마음이 덜 풀렸으니까. 근데 또 아픈데 외면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 그래서 반차를 내고 같이 병원에 갔어. 정형외과 대기실. 소독약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허리를 살짝 굽히고 앉아 있었어. 어머니 많이 아파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릴 땐 허리 쓸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이러더라. 나도 한때는 집 때문에 많이 울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바라봤어. 결혼 초에 내 시아버지가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보증 잘못 서는 바람에 살던 집을 한 번에 날렸거든. 그때 내 남편 민호가 초등학생이었지. 시어머니는 먼 곳을 보면서 말을 이어갔어. 하룻밤 사이에 집 비우라고 하더라. 짐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날 새벽 공기 냄새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도망가는 사람처럼 밤에 나왔거든. 나는 숨을 한 번 삼켰어. 나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서. 그 후로 나도 집에는 좀 집착을 하게 됐어. 집이 있어야 버티겠더라고. 남편도 믿을 수 없고 돈도 믿을 수 없고 문 걸어 잠글 수 있는 내 집 하나만 믿고 살았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도 나처럼 집에 쫓겨난 기억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시켰어. 허리 아파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조금 지쳐 보였어. 서윤아. 네. 내 이름으로 집 샀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 처음엔 되게 서운했어. 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 내가 집에 집착하는 거 너도 좀 느꼈지? 나한테 집은 그냥 벽이랑 천장이 아니었거든. 내가 쫓겨나지 않고 버티고 싶은 곳, 그게 집이었어. 근데 내가 내 이름으로 집 샀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우리 아들은 거기 없다라는 말처럼 들렸어. 시어머니 손가락이 떡볶이 접시 옆에서 괜히 종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욕심이 앞섰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들, 우리 가족을 뺀 채로 혼자 앞서가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그 말에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 어머니, 저도 사실 제가 늘 빠져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나를 봤어. 집 말이에요. 제가 살던 집은 늘 언젠가 나가야 하는 집이었어요. 집주인이 한마디 하면 우리는 언제든 가방 싸야 했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갖는 게 제 인생 목표였어요. 누굴 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우리 집이란 말 안에 시어머니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때 느꼈어.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이 집 밖으로 내쫓겼던 사람이라는 걸. 다만 각자 다른 방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지. 분식집에서 나오는데 바람이 살짝 차가웠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 어머니, 그럼 저를 그렇게 미워하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봤어. 미워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서운했어. 요즘 애들 말로 뭐라 그러냐, 자기 삶이 먼저라는 거.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 결혼하고 나서는 늘 남편 시댁에. 난 늘 제일 마지막이었어. 근데 넌 내 삶을 먼저 챙기더라. 그게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 그 말을 듣는데 살짝 웃음이 났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부럽고 서운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아들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만큼 누군가를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는 게 저한텐 늘 부러운 감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피식 웃더라. 이상하다. 둘 다 부러워하면서 서로를 원망만 하고 있었네.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 있던 매듭이 살짝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어. 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을 만큼.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내 모습이 겹쳐 보였어. 빌라 계단에 앉아서 엄마가 집주인이랑 싸우는 걸 듣던 나.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엄마한테 더 화가 나 있었는지도 몰라. 왜 우리 집은 늘 그렇게 불안했냐고, 왜 나는 맨날 떠날 준비만 하며 자라야 했냐고. 근데 오늘 허리 아프다면서도 요양보호사로 일 나가는 엄마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었을까? 아마 나보다 더 무서웠겠지.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도 결국 같은 세대의 여자들이었어. 집 한 칸 붙잡고 버티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 내가 이 집에 그렇게 매달린 건 단지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엄마 세대가 결국 지키지 못했던 안전한 집을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어서였다는 걸.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조금 덜 떨리더라. 그래. 이 집은 내 집이면서 우리 세 여자들의 집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으로 이 현관문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어. 주말 아침 거실은 조용했어. TV도 꺼져 있고 커튼 틈 사이로 햇빛만 얇게 새어들어오고 있었지.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나는 세탁기를 돌리며 일부러 말을 피했어. 오늘 시댁 갈 거야? 몰라. 엄마 병원 간다고 했잖아. 아파? 허리 디스크래. 별건 아닌데 누워있으라네.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어. 서로 말은 섞는데 마음은 계속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랄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 소리조차 벽처럼 느껴졌어. 우리 사이에는 말보다 조용한 벽이 생겼다. 그 벽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는 데서 생기는 거더라.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호랑 병원에 갔어. 서울 노원구 쪽 오래된 정형외과 병동. 하얀 병, 약 냄새, 멸균된 공기. 침대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환자들 숨소리가 겹쳐 들렸어.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허리에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누워만 있으라니까 더 답답하네. 민호가 과일 봉지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 내가 과일 썰 줄은 몰랐네. 그 말에 우리 셋이 잠깐 웃었어. 정말 오랜만이었어. 셋이 같이 웃은 게. 병원이라는 공간은 참 이상해. 집에서는 서로 상처만 줬던 사람들이 아픈 한 사람 앞에서는 잠깐이라도 같은 편이 되거든. 민호는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밤샘 간병은 내가 맡았어. 시어머니는 누워있고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헐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복도 끝에서 나는 간호사 발자국 소리. 서윤아. 네. 너 밤새 여기 있을 거야? 네, 당분간은요. 시어머니가 살짝 웃더라. 그럼 나 물 좀. 컵에 물을 따르는데 손이 떨렸어.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낮게 웃으며 말했지. 너도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그랬다. 잔 들고 손 덜덜 떨던 거.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 그때요? 너무 긴장돼서요. 이젠 좀 덜 떨리지? 이젠 익숙해졌어요.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동안의 거리보다 훨씬 따뜻했어. 관계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기를 함께 버티는 거구나 싶었어. 새벽 2시. 창밖에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 나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 서윤아. 네. 민호가 어릴 때 병원에 나 혼자 입원한 적 있었거든. 그때도 애가 옆에서 물 떠오고 손 잡아주고. 지금 보니까 그때 생각나네. 나는 대답을 못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거든.
그때 내가 진짜 외로웠어. 아무도 내 편 없고 집도 없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다 허물어졌었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 그런데 그 떨림이 그동안 내가 봐왔던 그 사람의 단단한 이미지랑 너무 달랐어.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손을 살짝 잡았어. 손끝이 뜨거웠어. 그 온기 하나로 벽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교대하러 병원에 온 민호가 내 옆에 앉았어. 밤새 못 잤는지 눈이 좀 부어 있었어. 고생했지. 괜찮아. 어머니 이제 많이 나으신 것 같아.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민호가 낮게 말했어. 서윤아, 나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엄마보다 내가 더 무서웠어. 내가? 응. 엄마는 그냥 예측 가능한 사람인데 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어. 내가 중간에 서면 누군가는 꼭 다치니까 결국 아무 말도 못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 근데 이제는 알겠어. 엄마보다 내가 더 상처 많았다는 거. 민호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는 그 벽을 같이 세워놓고 혼자 피했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달의 냉기가 녹는 것 같았어. 벽은 한쪽만 쌓는 게 아니었더라.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였어. 퇴원 수속을 밟는 날 시어머니는 보조기를 차고 천천히 걸었어. 나는 팔을 살짝 붙잡아 드렸지.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이제 좀 살겠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어. 서윤아, 그동안 나한테 참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내 방식으로만 굴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저도요. 어머니가 저한테 무섭게 굴었을 때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서로 겁이 많았던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햇빛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어.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 이게 화해라는 건가? 누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두려움을 알아보는 거.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민호가 내게 물었어. 이제 좀 괜찮아? 응. 근데 이상하게. 이 집이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아. 민호가 웃더라. 왜? 이제 벽이 사라진 것 같아. 무슨 벽? 말 안 하고 쌓아놨던 그거. 우리 둘 사이, 어머니랑 나 사이에 있던 거.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조용히 안았어. 거실 창문 너머로 겨울끝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 집안 공기가 새로워진 것처럼 느껴졌지. 우리가 만든 벽은 결국 우리가 허물어야 한다. 벽을 세운 건 나였고 그 벽 뒤에서 울던 것도 나였으니까. 시어머니가 퇴원하고 나서 우리는 처음으로 세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았어. 된장찌개 냄새, 밥 드는 소리, 예전엔 어색하던 그 공기가. 이상하게 오늘은 좀 따뜻했어. 서윤아, 이거 좀 더 먹어. 괜찮아요, 어머니. 그럼 민호, 너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이야. 그럼 내가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깔깔 웃었고 민호도 피식 웃더라. 그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번졌어.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보며 말했다. 너 참 대단하다. 제가요? 응.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버티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어. 인정받는다는 건 꼭 큰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 하나를 봐주는 일이란 걸. 그때 알았어.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 서윤아, 나 물어봐도 돼? 네. 내 이름으로 집 산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그 질문에 나는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어. 네, 저한텐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누구 허락 안 받아도 되는 공간. 내가 빌리지 않은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 중인 내 손을 슬쩍 잡았어. 그랬구나. 그럼 내가 그날 괜히 뭐라 했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빠진 기분이었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저도요. 그날 이후로는 제가 가족에서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작게 웃었어. 그럼 우리 둘 다 빠졌네. 그 웃음에 묘한 울림이 있었어.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외로워하고 있었던 거야. 남양주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 아파트 단지 화단에 목련이 피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먼지 냄새, 풀 냄새가 밀려들었어. 나는 창틀에 기대서 미소를 지었어. 이제 진짜 우리 집 같다. 햇빛이 부엌 바닥에 내려앉고 그 빛 위로 커피 냄새가 퍼졌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랑은 다르게 이젠 모든 게 익숙하고 편안했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오며 말했다. 집 냄새 좋다. 봄 냄새야. 우리 집 냄새겠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주말 친정엄마가 오랜만에 놀러왔어. 요양보호사 일 끝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괜찮아. 지하철도 바로 앞이더만. 엄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야, 이게 다 내 손이 같겠네. 민호랑 같이 했어요. 그래. 근데 내 얼굴이 좀 달라졌네. 어떡해요? 밝아졌어. 엄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 이젠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집 걱정만 하셨는지.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 이젠 내가 나 대신 안심하고 살아줘. 그날 밤 카톡 알림이 울렸어. 보낸 사람 시어머니. 서윤아, 다음 달에 대출 하나 내볼까? 나도 내 이름으로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사보게.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 와, 어머니 드디어 내 편 되셨네. 그래서 나는 답장을 보냈어. 좋아요.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잠시 후, 그럼 우리 부동산 투어 한번 해야겠네. 그 이모티콘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 세대의 벽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며 넘어갈 만큼 낮아졌던 거야. 며칠 후 병원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6주 차입니다. 나는 얼떨떨했어. 저 임신이요? 네. 건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병원을 나와 햇빛을 보는데 눈물이 그냥 흘러나왔어. 이 집에 새 생명이 생겼다. 내가 집을 지키려 애썼던 이유가 이제야 제대로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민호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말없이 나를 꽉 안았어. 이제 진짜 우리 셋이 사는 집이네.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갔어. 어느 날 복지관에서 아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한 꼬마가 내게 그림을 건넸어. 선생님 집 그렸어요. 그 그림 속엔 작은 아파트와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 아빠, 엄마, 아기. 그리고 집 위엔 커다란 하트.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 그래, 집이란 건 결국 우리가 서로를 그 안에서 지켜주는 모양이구나.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